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초보자가 배워도 할 수가 있나요? 처음 한 번도 창업을 안 해보신 분들을 기준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저는 배워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걸 알아야지만 사고 없이 깨끗하게 만족스럽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배우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일단 한 달 기준으로 잡아놓고 있어요. 뭐 평일에 되시는 분도 있고 주말에 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어쨌든 1대1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편의를 봐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보통은 한 달이면은, 이렇게 감을 잡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잡으시는데,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뭐 추가적으로 계속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육 비용은 제가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교육 비용만 5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500만 원의 교육비는 기술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가게를 운영하는 방법과 신발 세탁과 관련된 가게 운영의 전반이기 때문에 투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배울 때 이 정도 가격 이상으로 주고 배워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 배운 걸 합치고 제가 스스로 터득한 것이 하면은 제가 지금 교육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좀 다운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얼마나 나올까요? 이것도 이제 제가 서울 지역에서만 두 군데서 자리를 잡아 세봤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되면은 매출이 올라가는 정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요. 각 지방별로 아니면은 어디다가 상가를 잡으셨는지에 따라서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 몇 달 안에 얼마가 나온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그거는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6개월 안에는 본인 월급은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초기 자본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 내는데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창업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교육비는 500만 원 말씀드렸는데 요거 이외에 시설 같은 거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뭐 건조기, 세탁기 이런 거. 그런 거 총 합치면 500만 원 안쪽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주요 설비 비용 거의 건조기가 비용이 가장 많습니다. 300에서 350만 원이나 듭니다. 새 제품에 한해서요. 근데 만약에 창업을 하실 때 중고 매물이 나와서 사실 수가 있다면은 이제 거의 50만 원 안팎으로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운동화 건조기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운에 맡겨야 되고 어떤 업종을 하셔도 뭐 인테리어나 시설이다 어떤 걸 하셔도 500만 원은 최소한 들어요. 그 아래로 듣는 건 거의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게 평수가 작아도 할 수 있나요? 저는 10평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통 7, 8평대 문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적게는 5평대에서도 가능하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발이 늘어났을 때 가게 안이 좀 비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발장을 높게 좀 쌓아서 깔끔하게 관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가게 평수가 늘어나면 월세가 커지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월세가 많이 나가는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7, 8평대, 그다음에 만약에 가장 적은 5평대라도 타이트하게 시설을 다 넣고 접수돼 있고 하면은 손님을 받고 그다음에 정리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가게를 혹시나 운영 중에 모르는 게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초기에는 전부 다 가르쳐 드리는데 중간에 까먹거나 혹시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수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가이드를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 가게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지만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계속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랑 연결돼 있는 거지만 자리가 안 좋은데도 할 수 있나요? 근데 자리가 좋을수록 잘 되겠죠? 사실 그럴수록 월세가 비싸고 보증금도 비싸고요. 근데 자리나 위치에 따라서도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 큰 아파트가 껴있는 그런 상권이면,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 빠를 테고, 근데 길거리 조금, 외진 곳이다 하면은 조금 느리겠죠. 찾아오는 손님이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매출을 올릴지도 조금, 같이 고민을 해 드립니다. 네, 신발 세탁
창업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탁 기술을 교육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게 운영 방법입니다. 먼저 처음에 신발이 들어오면 접수를 하고 검수를 합니다. 사전에 상태가 어떤지 사진으로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서 인수증을 발행하게 돼 있는데, 그런 고객 사전 의무 고지사항 같은 거를 인수증과 함께 발행을 하게 되고요. 세탁을 하기 전에 사전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리해서 이 신발은 이거 수작업만 해야 되고 어떤 신발은 전처리를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분류하는 거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류별로 이제 세탁을 하게 되고 건조를 하게 되면 후처리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신발 종류별로 이제 좀 다양한데 그런 것도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검수하고 포장하는 단계까지가 시간 순으로 봤을 때 총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재랑 종류별 세탁법을 좀 나눠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일반 운동화, 러닝화부터 이제 가죽 운동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활 얼룩들, 그 다음에 황변돼 있는 거 제거하는 거, 이제 좀 화이트닝 하는 방법들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까다로운 것들은 이제 스웨이드나 누벅 재질들입니다. 이런 거는 세제를 사용하면은 딱딱하게 굳거나 색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만 닿아도 색이 빠지는 신발들이 있어요. 특히 고가 신발들이 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세탁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이제 후처리하는 것도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구두 남녀 포함해서 가죽 구두가 있고 이런 거 광택 내는 거 그리고 손상 방지하는 거 세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신발은 세탁 후 건조한 다음에 후가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후처리를 좀 해야지 더 깔끔해져요. 원래 들어온 신발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형태나 아니면 색깔 같은 걸 조금 더 복원해 드리는 그런 후처리 방법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신발 자체 뭐 접착이 떨어지거나 조금만 시간을 들여도 좋아지는 그런 기본적인 수선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겸해서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게 운영 교육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창업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그런 거를 제가 1부터 10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처음부터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본인이 할 줄 알아야지 모든 매출이 이제 본인 매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가게를 만들 때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고 영업신고증 준비 어떻게 하고 이제 기본적인 서류들이 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전기나 수도나 뭐 환기나 이런 것들, 그다음 기계 세팅하는 것들,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같은 거 발행하는 것들 뭐 다 이런 것도 처음 하시면 좀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구축할 때 세탁기, 건조기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최적의 동선을 어떻게 하고 어떤 순서대로 하고 세팅 값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다 알려드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제 오픈을 했다는 걸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다 지도나 아니면은 어떤 홍보물을 보고 찾아오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 뭐 카카오맵 이런 포털 업체 등록하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런 것도 등록 절차가 다 있고 노출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런 것도 마케팅과 관련해서 같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제 고객 관리랑 이제 규정 관한 부분인데 고객 손님 응대하는 거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친절하게 대응해야 되고 아는 만큼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요. 이런 컴플레인이 왔을 때 해결을 못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연차가 쌓일수록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 응대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기존 고객들이 더 잘 올 수 있게 하는 어떤 홍보 방법들이나 이런 노하우도 같이 전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제 파손이 되거나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 일이고 그다음에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의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수일 수도 있고 뭐 신발 자체가 약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전에 고지를 다 하고 만약에 복원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규정들을 모두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대응하는 법도 알려드립니다. 그걸로 이제 문제된 적이 저는 이제 최근에 몇 년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표준약관이라고 하는데 보통 세탁물 인수증에 같이 써야 하고 그다음에 필수적인 기재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분쟁 해결이나 아니면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의해서 다 정해진 보상 범위가 있어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정하지 않은 것들은 표준약관이나 아니면 규정 같은 걸 정해가지고 디테일한 걸 또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다 세탁 사고를 만약에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그런 것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케팅 경영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요즘 홍보가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 홍보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온라인이 너무 발달해서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SNS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런 거 아예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색해 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평소에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립니다. 한번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좀 막막할 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전단지나 이런 거 양식들 다 있기 때문에 제가 프랜차이즈가 아니지만 프랜차이즈에 준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전단지, 배너, 입간판 이런 것들 양식 들여서 다 오픈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기본적으로 상권이나 이런 거 각자가 사시는 지역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제가 또 사전에 의견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이쪽 지역이나 아니면 이런 가게가 적절한지 그런 거를 같이 판단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세금 관련해서도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1년에 이제 부가세 2번, 종합소득세 신고 1번을 하는데, 이런 것도 홈택스 통해서 진행을 해요. 처음 하실 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좀 간단히 설명도 드리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요약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